사안. 잔뜩 긴장했네. 편하게 하라니까. 우리 부모님 그렇게 무섭고 그런 분 아니야. 그래도 긴장되지. 그리고 어머니가 나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고 좀 걱정스러워 하신다며. 아, 그거? 부모님 입장에선 그럴 수야 있지. 아무래도 우리 엄마가 교사셔서 그런가 가정 환경이 불우한 애들에 대한 걱정이 많거든. 그래도 별로 신경 쓰지 마. 내가 할머니께 사랑 많이 받으며 자랐다고 했어. 그리고 예의 바르게 잘 행동하면 엄마도 이해할 거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죄다 행복한 환경에서 자랐겠어? 그 정도는 엄마도 이해하시지. 아버님도 크게 문제라고 생각 안 하시던데? 마치 내가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다고 말하는 것 같네. 평소엔 괜찮다가 가정 얘기만 나오면 은근 저런 얘기를 한다니까. 나도 부모님만 안 계셨을 뿐이지 할머니가 정말 나 이뻐하며 자랐는데. 우리 할머니가 들으면 되게 서운해하시겠다. 왜 말이 없어? 내가 또 말 실수한 거야? 아니야, 그냥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서. 거의 다 도착한 거 아니야? 저 식당 같은데? 맞네. 여기 발레 주차로 내리면 돼. 들어가자. 정 밝게 하고. 우리 부모님 밝은 사람 좋아해. 직후 식당. 어머니, 아버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최인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거 내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예요. 이쁘죠? 자식, 오자마자 여자친구 자랑이냐? 어서 와요. 여기 앉고. 그래도 듣던 대로 얼굴은 참 곱네. 우리 아들이 이쁜 여자면 정신을 못 차려서 다른 것도 보래니깐. 당신은 초면부터 무슨 그런 얘기를 해. 신경 쓰지 말고 얼른 앉아요. 네. 해산물 좋아하지요? 코스 요리로 시켰는데 여기 초밥이 진짜 맛있거든. 그럼요. 저 회도 정말 좋아하고 다른 해산물들도 진짜 좋아해요. 특히 새우를 좋아해. 새우 요리는 다 잘 먹는다니까? 그래? 이 사우튀김을 시켜줘야 되나? 괜찮아요. 나오는 음식들로도 충분한걸요. 전 많이 가는 음식을 좋아하네. 설마 우리 아들한테 새우 까는 거 시키는 건 아니지? 난 내 아들이 그러는 모습 보고 있으면 속이 타 들어갈 것 같아. 당신도 참 까줄 수도 있는 거지? 요즘은 남자가 그래야 잘 산다고 나한테도 조개 껍질 까달라고 그래 놓고선 그 얘기가 왜 나와? 나랑 저 아가씨랑 같아. 다를 건 또 뭐가 있어?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왜 자꾸 시비야? 당신 이러려고 나왔어? 미안해요. 오자마자 괜히 신경 쓰이게 만들고. 그래, 엄마. 안 그러기로 했잖아. 자꾸 이러면 나 인형이 데리고 나갈 거야. 인젠 하다하다 협박을 하니? 어쨌든 여기가 상견례 비슷한 자리잖아. 들어보니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고? 할머니는 2년 전에 돌아가셨고. 네, 어릴 때 부모님 두 분 다 차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뒤부터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할머니가 제 뒷바라지를 정말 헌신적으로 해주셨어요. 할머니가 더 오래 살아계셨음 상견례 모시고 오고 그랬을 텐데 그럴 수가 없어서 저도 아쉽고요. 상심이 크겠어요. 상심도 상심이지만 어쨌든 내 아들이랑 결혼을 약속했다니까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 고아원에서 안 자라고 어찌됐든 할머니 손에 자란 건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나이 먹은 노인이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부족한 것도 많고. 들어보니까 어디 지방 국립대 나왔다며? 솔직히 할머니니까 자기 손주가 그 정도 대학 간 걸로 만족하지. 부모 같았으면 어떻게든 재수, 삼수를 시켜서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들 나오게 했을 거야. 그리고 할머니가 그렇게 돈이 많은 것도 아닌가 보던데. 예전에 할머니랑 같이 살았던 집에서 쭉 산다며. 거기 시세 알아보니까 되게 저렴하던데. 설마 전세는 아니지? 네? 그게 무슨... 엄마도 참... 그런 건 천천히 물어보라니까. 전세 아니고 매매야.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할머니가 물려준 게 적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와중에 아파트 매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뭐고? 그나마 다행이네. 빚 안 안겨준 게 어디야. 아무튼 내 솔직한 심정을 말하자면 나는 며느리 집에서 사랑 듬뿍 받고 교육도 잘 받고 그런 며느리를 얻고 싶었어. 그래야 우리 아들 대학 들어갈 때부터 그런 여자를 만나야 된다고. 덜 이뻐도 그런 여자를 만나야 네가 평생 대접받고 사는 거라고 말했거든. 근데 이렇게 부모님 어릴 때 잃고 할머니 손에서 불쌍히 큰 아가씨를 데려올지 상상이나 했겠어?
그나마 아가씨가 직업도 안정적이고 돈도 웬만큼 모아놨다 해서 그래서 허락한 거지. 아가씨가 100%내 맘에 쏙 드는 건 아니야. 솔직히 돈이나 직업이나 노력하면 쟁취할 수 있는 거지만 아가씨가 어릴 때부터 느꼈던 결핍은 노력한다고 채워지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만 내 아들이 좋다고 하고 요새는 또 자식이 결혼한다고만 해도 무조건 환영해야 되는 분위기니까 나도 양보한 거야. 당신도 참 그냥 환영한다는 얘기를 뭐 그렇게 길게 얘기해. 이 사람 말은 신경 쓰지 말고 어서 식사해요. 우리 만난다고 긴장했을 텐데 더 긴장하게 만드네. 그래도 할 말은 해야지. 여기가 상견례 대신인데. 근데 홍지석은 어떻게 할 거야? 설마 비워둔 상태로 할 건 아니지? 삼촌께 부탁드렸어요. 흔쾌히 자리 채워주시겠다 하셨고요. 그건 그나마 다행이네. 굳이 결혼식장부터 고아인 티를 낼 필요는 없어. 사람들이 그러면 흠집 잡기 바쁘다고. 그럼 그건 됐고 본격적으로 혼수 얘기를 하자면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말이야. 아가씨가 어쨌든 기본적인 교육은 가정에서 받기 힘들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갖춘 상태에서 신혼집을 꾸리는 게 낫겠더라고. 아가씨가 부족한 게 많을수록 내 아들이 불편해지는 거니까. 일종의 신부 수업이라고 생각하면 돼. 결혼 후 한 3년 정도는 우리 집에서 살아. 아들 방이 다행히 넓어서 둘이 살기에도 딱 좋아. 혼수 같은 것도 필요 없고 그냥 배운다는 마음으로 살면 돼. 그럼 나도 아가씨 딸처럼 여기고 이것저것 알려줄게. 그래도 아들한테 들어보니까 손이 빠른 편이라며. 저번에 아가씨가 우리 아들 생일상 차려준 거 봤는데 음식 솜씨 꽤 있더라고. 그 정도면 내가 알려주는 거 바로바로 습득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우리 가족과도 친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 댁에 신혼 살림을 차리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오빠, 그런 말 없었잖아. 나도 최근에 들었어. 어차피 상견례에서 신혼집 어떻게 구할지 그런 거 의논하는 거잖아. 요즘 아가씨들한테는 시댁에 얹혀 사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나도 와이프 말 듣고 보니 그것도 괜찮은 방법 같아서요. 요새 전세 사기도 많고 집 구하는 것도 만만찮잖아요. 그리고 신혼 살림 차린다고 가구랑 가전이랑 그런 거 싹 다 사는 것도 돈 많이 들 테고. 그럴 바엔 돈도 아끼고 식구들이랑 친해질 수 있는 편이 좋지 않겠어요? 이참에 살림도 좀 배우고. 아무래도 할머니랑 같이 살 땐 할머니가 웬만한 건 다 해주셨을 테고 할머니 돌아가시고 난 뒤부터는 자취 살림 정도만 더듬했을 테니까. 그나마 예비 시아버진 괜찮은 분 같았는데 아니었네. 결국엔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네. 부모님 계신다고 살림 잘하는 것도 아닌데 내 친구들 나보다 살림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표정 보니 별로 안 좋은가 보네. 그래도 어른 말은 들어야 되는 거야. 그나마 성격이 착하다고 해서 내가 허락을 한 거지. 만약 이렇게 자기 감정 나쁘다고 대놓고 드러내는 거 진작에 알았음 나 이 결혼 반대냈어. 아이, 엄마는 인영이가 원래 무표정한 얼굴이 이래. 인영이 너도 괜찮지? 예전에 그런 말 있었잖아. 어릴 때부터 할머니랑 단둘이 살아서 나중에 가정 꾸릴 때는 복잡거렸으면 좋겠다고, 애들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랬잖아. 예. 그러면 우리 집에 와서 살림 차리는 게 딱이네. 그건 아이 얘기고. 저 어머님, 아버님, 죄송하지만 전 따로 살림을 차리고 싶어서요. 물론 걱정하시는 것들 이해는 가지만 충분히 저와 오빠가 터득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더 빨리 배운다고 생각하고요. 생각해 주시는 마음은 알겠지만 저희 믿고 맡겨주세요. 그리고 저도 어릴 때부터 할머니 도와서 살림 이것저것 많이 해봐서요. 어머니가 걱정하시는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어머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내가 한 말을 대체 뭘로 들은 거야? 할머니가 키운 거랑 부모가 키운 거랑 차이가 있다고 했잖아. 하는 꼬라지 보니 그동안 할머니가 어떻게 키웠는지 다 보이네. 분명 오냐오냐 키웠을 거야. 그러니 이렇게 어른한테 말하는 것도 거리낌이 없지. 이러니까 내가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 아니야. 기본적인 예의 범절이 없잖아.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인형이 잘 설득해볼게. 설득이라고? 그래, 니들끼리 잘 말해보거라. 부모랑 같이 사는 게 얼마나 좋은 점인데 남들은 그러지 못해서 안달이라니까. 그리고 이왕 말 나온 김에 앞으로 지켜줘야 될 것들에 대해 얘기할게. 일단 월급 받는 통장 있지? 그거 나한테 넘겨. 제 월급 통장 말하시는 거예요? 그건 왜...
부모가 없었으니 경제관념에 대해 잘 못 배웠을 거 아니야. 그냥 저금 위주로만 한 것 같은데 요즘은 그렇게 해서 돈 못 모아. 내가 아는 은행원들이 많아서 월급 관리 잘해줄 수 있으니까 나한테 맡겨. 우리 아들도 회사 들어가서 3년 정도 됐을 때까지 내가 관리해줬어. 그래서 남들보다 돈 많이 모아놓은 상태로 시작했고. 사회초년생들 월급 받으면 그저 신나서 쓰기 바빠서 돈이 모이질 않거든. 내 아들은 나 덕분에 안 그랬거든. 근데 아가씨는 부모님이 안 계셨으니 돈 관리 어떻게 하는지 배울 기회도 없었잖아. 그러니 내가 부모 역할 대신 해준다고. 일단 우리 집에 있는 동안은 내가 관리할게. 그렇다고 다 가져가겠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생활비 떼줄게. 한 달에 한 30만 원이면 되지. 30만 원이요? 그건 너무 적은데. 그리고 월급 관리는 제가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잘 해놨는걸요. 제가 어릴 때부터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서 공부도 많이 했거든요. 뭐 강의 듣고 책 읽고 그런 거 말하는 거야? 그런 거 말고 사람이 알려줘야지. 경험 많은 사람이 직접. 그건 부모만 해줄 수 있는 거야. 단말 말고 나한테 월급 통장 맡겨. 그리고 한 달에 30이면 충분하지. 회사에서 점심 제공도 해준다며. 집도 우리 집에서 살면 고정비용도 안 들 테고 그 정도면 많이 준 건데. 맞아. 나 처음 회사 생활할 때는 한 달에 15만 원으로 생활했어. 원래 결혼이 그래요. 자유롭게 살았던 생활은 정산하고 이제 가정을 꾸리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다해야죠. 돈도 아껴야 되고요. 그래, 내가 다 자식 잘 살라고 그러는 거지. 괜히 이러겠어. 그리고 음식, 생일상 차린 거 보니까 웬만큼은 하는 것 같긴 한데, 보니까 조미료가 꽤 들어간 것 같더라고. 하긴, 노인네들이 또 음식에 조미료를 그렇게 넣는다니까. 자식은 건강한 거 먹이고 싶어도 손주들은 그냥 귀찮으니까 막 주는 거지. 그런 거밖에 못 보고 자랐을 테니까 당연히 요리도 건강하게 못할 테고. 그러니 우리 집에 오면 나한테 음식하는 법 배우고 삼시세끼는 다 아가씨가 차려. 회사 가니까 점심은 아침에 미리 준비해 놓고. 점점 요구 조건이 과해지네. 내가 무슨 노예로 팔려가는 것도 아니고 말끝마다 부모가 없었으니 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결혼을 해야 될까? 다 수긍하는 분위기도 이상한데 이런 집안일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결혼 생각 안 했을 거야. 또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네. 새삼 부모 없는 게 티가 나지. 이래서 결혼할 때 가정 상황 보는 거야. 그래도 너무 울적해 있지 마. 우리같이 좋은 시부모님 만났으니 우리를 부모라고 생각하며 살면 되지. 아가씨도 부모 없이 자라서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러니 이제라도 복닥거리면서 같이 살자고. 그래, 그렇게 하자.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딸 같은 며느리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제 딸이 될 테니 말 편하게 해도 되려나? 당연하지. 난 친정 났잖아. 근데 왜 이렇게 못 먹어? 당근만 쏙 빼놨네? 인영이가 당근 알레르기가 있어. 당근 알레르기? 그런 알레르긴 또 전부네. 그것도 가정교육이 잘 안 돼서 그래. 어릴 때부터 식사교육을 했음 알레르기 걸릴 것도 없이 다 먹었을 텐데. 이참에 그것도 내가 고쳐줄게. 알레르기도 계속 먹으면 몸이 알아서 적응한다니까. 몸에서 먹지 말라고 신호를 보낸 걸 무시하란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치면 오빠도 어릴 때 식사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파를 못 먹는 거겠네요? 오빠도 파 알레르기가 있으니까? 뭐라고? 지금 말 대꾸 하는 거야? 인영아, 왜 그래? 분위기 좋게 좋게 흘러가고 있었는데. 나 빼고 분위기가 좋게 좋게 흘러갔겠지. 뭐야, 부모를 앞에 두고 다 널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겠다는 것밖에 얘기를 안 했는데 대체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래? 그러게, 우리가 대체 뭘 잘못했다고? 걸핏하면 부모 없단 걸로 월급 통장을 내놓으라니, 집에 들러와 살라니, 삼시세끼 다 차리라니 그런 개소리 짓거리는데 어떻게 분위기가 좋게 좋게 흘러가죠? 나만 희생할 거밖에 없는데? 그리고 저희 할머니 은연중에 계속 무시하시는데 저희 할머니 저 엄청 바르게 키워주셨어요. 제가 밖에 나가서 혹시 부모 없는 티 낼까봐 엄격히 키워주셨다고요. 그래서 저 지금까지 남들한테 욕먹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자리에서 뭘 잘못했다고 이런 말들을 들어야 되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뭐?
참, 잘못한 게 없긴 왜 없어. 부모 없는 거? 그것만으로도 아주 큰 잘못이야. 그러면 무조건 우리 말이 옳다고 하고 수그리고 있어야지. 어디서 뭐 잘난 게 있다고 소리를 빡빡 질러.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니까. 저걸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될지 벌써부터 심란하네. 일단 아가씨 진정해봐요. 우리가 기분 나쁘게 한 건 미안하지만 이렇게 화낼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 왜 이렇게 예민해? 우리 엄마 아버지가 다 너 사람 만들어주려고 그런 건데. 너도 그동안 부모님 없이 자라서 안타까워하고 그랬잖아. 우리 부모님이 그거 다 채워주시겠다 그런 건데 그게 그렇게 기분이 나빴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아들 뺨 때린 거야? 댁 아드님이 아무래도 가정교육을 덜 받은 것 같아서요. 이럴 땐 맞으며 배우는 게 효과적이거든요. 하긴 부모님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밑에서 자란 애도 당연히 그걸 보고 배우며 자랐겠죠. 이해는 해요. 그리고 난 이미 사람 됐고 너부터 사람이 돼야겠다. 이 결혼 제가 없던 걸로 하죠. 이런 집안에 절대 시집을 못 오겠네요. 그건 돌아가신 할머니도 부모님도 마찬가지 생각일 거예요. 그럼 이만. 설마 지금 가겠다고? 아니, 미쳤어 정말? 미친 건 너지. 이런 집안에 날 데려온 것부터가 날 엿먹이려는 거 아니야?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갈고 닦는 고아 집안에 들여주겠다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할 것이지. 꼴의 자존심은 세가지군. 그래, 가라, 가. 하는 꼬락서니 보니까 결혼하면 아주 지 남편 잡게 생겼네. 나도 너 같은 애 우리 아들 와이프로 드리고 싶지 않아. 당장 꺼져. 예, 안 그래도 꺼지려고 했네요. 다신 연락하지 마. 최인용! 쫓아가지 마. 저런 기집애 모자랐다고 쫓아가기는. 직후 주차장.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까까지만 해도 잘 보이겠다고 했잖아. 그래놓고 이러면 어떡해? 나랑 진짜 결혼 안 하고 싶은 거야? 아까 못 들었니? 내가 니네 집안 마음에 안 들어서 파혼하는 거라고 말했을 텐데. 아니,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그렇지. 이렇게 불쑥 나오면 어떡해? 부모님 입장은 생각 안 해? 부모님 입장에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 꼭 이렇게 해야겠어? 이러다 우리 진짜 결혼 못해. 결혼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하는 거라고 했을 텐데. 그리고 부모님 입장이 뭔진 모르겠는데 대놓고 고아라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건 대체 어떤 가정교육을 받아야 그럴 수 있는 건지 모르겠네. 평소에도 은연중에 그렇게 말해서 내가 예민한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어. 아무래도 우린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끝내자. 어차피 진척된 것도 별로 없잖아. 너 정말 후회 안 하겠어? 솔직히 앞으로 나 같은 사람 또 나타날 것 같아?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계산적인 사람들이 더 많을 텐데 나처럼 너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될 것 같아? 그때 가서 잡아도 소용없어. 너도 전자 같은데? 그런 거에 미련 전혀 없으니까 쓸데없이 오지랖 부리지 말고 그냥 내 인생에서 꺼져. 그래, 됐다. 나도 더 이상 잡을 생각 없어. 우리 부모님한테 도끼는 두고 달려들 때부터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싶었어. 잘 됐네. 서로 생각이 통했으니. 그럼 안녕. 다신 연락하지 마.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2시간 후 할머니 납골당. 할머니, 나만큼이나 속상하지. 내가 어젯밤에 잘 지켜봐달라고 나 어른들에게 잘 보일 수 있게 할머니가 옆에서 도와달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이런 꼴을 보였으니 내가 정말 미안해. 그래도 나 잘한 거지. 면전에 대고 우리 부모님, 할머니 욕을 하는데 어떻게 참아. 그런 집 식구들과는 절대 가족력 맺고 싶지 않아. 그러니 할머니 잘했다고 해줘. 늘 나 고민 있을 때마다 할머니가 그랬잖아. 괜찮다고. 내가 한 선택이 맞다고. 다음날 시댁. 올해 저녁 6시 30분이야. 호텔 1층에 있는 양식당으로 잡아뒀으니까 시간 맞춰서 나가. 무슨 벌써부터 선을 봐. 어저께 줬는데 너무 빠른 거 아니야? 급할 게 뭐가 있어. 이왕 결혼 마음 든 거 더 좋은 여자랑 결혼해야지. 여기 아가씨는 부모 사랑 듬뿍 받은 외동딸이랜다. 직업도 나와 같은 교사고 얼마나 1등 신부감이니. 다만 나이가 너랑 같은 게 흠이긴 하지만 그래도 요즘 같은 시대에 40 다 돼서도 결혼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잔말 말고 나가.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 거야, 응? 엄마도 참. 알았어. 다음 날, 거리. 최인이 형. 퇴근하나 봐. 회사가 같은 동네에 있어 그런가 자주 마주치네. 이제 남남으로 지내기로 했으니까 아는 척하지 말아줄래? 그냥 가던 길 가. 나도 그러려고 했거든. 참. 나 내일 선봐. 그것도 제대로 된 집안에서 자란 외동딸이랑 직업도 교사래.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그걸 왜 얘기해? 후회하라고? 나 이 정도 되는 여자랑 선도 볼 수 있는 사람이란 걸 알려주는 거야. 그래야 네가 얼마나 귀한 보석을 놓쳤는지 알 거 아니야. 살다 살다 얼굴도 모르는 분이 불쌍해진 건 처음이네. 뭐라고? 지금 뭐라고 있어? 다 들었을 거 아니야? 뭐하러 또 얘기해? 입 아프게? 관심 없으니까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그냥 가던 길 갈래? 나도 안 그래도 가려고 그랬거든. 나중에 잡지나 마. 기가 막혀서 정말 뭘 믿고 저렇게 덩덩해? 다음 날 식당. 저 초등학교 교사시라고 들었는데요. 아이들을 참 좋아하시나 봐요. 제 로망이 아이 많이 낳아서 행복하게 가정 꾸리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전 딩크인데 어린애들 딱 질색이에요. 선생님도 엄마가 시켜서 하는 거지 전 진짜 별로거든요. 그래서 쉬는 시간엔 귀마개 끼고 있잖아요. 애들 떠드는 거 너무 끔찍해서. 선생님이 애들을 싫어하신다고요? 딩크란 말은 또 처음 듣는데. 요즘은 딩크가 대세잖아요. 그리고 집안이 그렇게 돈이 많아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애를 낳아 키울 생각을 하셨어요? 둘 살기에도 빡빡한데. 나로 모아둔 돈이라도 있으세요?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지금까지 얼마 모으셨어요? 어, 거의 초면이나 다름없는데 그 질문은 너무 성급한 것 같은데. 왜요? 선이잖아요. 선이라는 게 결혼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 모으셨냐니까요. 저는 회사에 늦게 들어가서 지금 한 3천 정도 모았어요. 3천이요? 어머, 진짜 미쳤나봐. 그 돈으로 결혼을 어떻게 한다고 3천을 모아요? 집안도 그렇게 돈이 많지도 않던데 아버지가 공무원이셨고 어머니가 선생님이셨다면서요. 부부 공무원이면 노후 대비하기에만 좋지 자식들 재산 물려줄 건 없잖아요. 난 애들 많이 낳고 싶다 해서 본인은 돈을 좀 많이 모아놨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네요. 3천이면 완전 거지 아니에요? 뭐라고요? 아니 면전에 대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는 본인은 얼마나 모았는데요? 여자가 돈을 왜 모아요? 게다가 교사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난 월급 들어오는 대로 다 쓰는데요. 그래서 내 미모가 이 정도 되는 거라고요. 아니 어이가 없네. 본인은 모아둔 게 하나도 없으면서 지금 나보고 뭐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선자리에서? 아니, 내가 이 스펙에 돈까지 잘 모아뒀으면 그쪽 안 만났죠. 어디 대기업 직원이나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 만났겠지. 나 정도 되는 스펙이 선자리 나와준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진짜 기가 막히네. 됐어요. 더 얘기할 필요도 없겠네요. 이만 헤어지죠. 나도 바라는 바네요. 잠시 후. 아이 뭐 저런 여자가 다 있어. 하긴 인영이가 나이에 비해 성숙한 편이긴 했지. 일도 착실히 하고 돈도 나보다 많이 모아놨고 개념도 있고. 아 갑자기 현타가 오네. 너무 섣부르게 헤어졌나? 앞으로도 저런 여자만 나오면 어떡하지? 그 시각, 카페. 아니, 아무리 그래도 한참 젊은 애한테 투자법을 배우는 게 말이나 돼. 사기꾼 아니야? 요즘 투자하는 거 도와준답시고 사기치는 젊은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얘가 내가 하는 말 어디로 듣고 이래? 이 아가씨가 얼마나 잘 가르쳐 주는데. 나 이번에 땅 투자 성공한 것도 이 아가씨 말 듣고 하는 거라니까? 원래 아는 사람들만 알려주는 건데 내가 사정사정해서 너까지 우리 모임에 들어오게 한 거야. 그리고 아가씨 자체도 얼마나 대단한데. 갖고 있는 아파트만 해도 세 채라니까. 한 채는 살고 있다 그랬고 두 채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인데 전세를 줬대. 얼마나 똑부러지는지. 내가 아들이 있었으면 며느리 삼고 싶었을 거야. 그렇게 대단해? 그래, 대단하다니까. 말하는 것도 얼마나 똑똑한지.
부모님이 대체 어떤 분들일까 싶더라고. 저기 오시네. 인영 씨! 네, 안녕하세요. 오늘 새로운 분이 오셨다고. 어? 너가 여기는 어떻게? 둘이 아는 사이야? 어떻게 해? 아니, 네가 그럼? 아, 투자에 관심 많다는 친구분이 이분이거든요. 저번에 제가 말했듯 저는 사람 인품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소수정예로 강의하는 것도 인품 좋으신 분들하고만 얘기 나누고 싶어서 그런 거고요. 근데 이분은 아니네요. 죄송하지만 전 이만 가볼게요. 예? 예? 인영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중요한 정보 알려준다 했잖아요. 너 인영씨랑 무슨 일 있었어? 인영씨가 저럴 사람이 아닌데. 그럼 제가 부동산으로 성공한 그 아가씨라는 거야? 아파트 세 채 있는? 분명 어디 경기도 외곽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했는데. 아이, 너가 뭐 잘못한 거 아니야? 어? 거기는 살고 있는 아파트고 나머지 두 아파트는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때문에 나까지 좋은 정보 놓치게 생기네. 잠깐만요. 인영씨! 인영씨!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그렇게 부자라는 거야? 난 그냥 저축만 잘해놨을 줄 알았는데. 아니 이런 줄 알았으면 우리 아들이랑 어떻게든 결혼시켰지. 대체 무슨 재주로 부모가 없는 고아가 이렇게 재산을 많이 갖고 있대. 자신만만했던 게 다 이유가 있었구만. 그날 저녁 시댁. 선자리 끝난 지가 언젠데 인제 들어와. 어디서 뭐 한 거야? 엄마가 빨리 들어오라고 했잖아. 그 여자 쪽에서 엄청 씩씩거리면서 전화가 왔던데 돈도 얼마 못 모은 남자를 소개시켜주면 어떡하냐고. 재산이 3천이라고 했다며. 엄마가 돈 관리해줬을 때가 3천이었는데 어떻게 돈이 그대로야. 그거까지 얘기했대? 진짜 입 가벼네. 나도 이리저리 쓸 데가 있어서 그랬지. 엄마가 하도 소비를 못하게 하니까 억눌려서 그런 거 아니야. 빚 안 진 게 어디야. 그리고 그 여자 진짜 이상해. 여자는 돈 안 모아도 된다는 입장이라니까. 나랑 나이도 같은데 어쩜 그렇게 철딱서니가 없는지. 애들도 싫대. 억지로 교사하는 거래. 자기 부모가 시켜서. 30이 훌쩍 넘은 여자 입에서 나올 소리야. 원래 사랑받은 여자들이 철도 없고 그래. 됐다. 나도 그 집안 마음에 안 들었어. 요즘 세상에 딸이 교사인 게 뭐 그렇게 큰 자랑이라고. 결혼하면 신혼집 우리가 해오고 혼수도 우리 쪽에서 준비해야 된다고 그렇게 큰 소리 떵떵 치더만 지 딸은 아주 철부지로 키워놨나 보네. 너 근데 왜 말을 안 했어? 뭐를? 인형 걔 집이 세 채나 있는 거. 인용이가 집이 세 채나 있다고?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난 그런 소리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너도 몰랐던 거야? 아유, 제일 중요한 걸 말을 안 하면 어떡해. 오늘 친구가 젊은 나이에 부동산 투자 성공해서 돈 많이 번 아가씨 소개해준다고 그 친구한테 투자 설명 들으면 돈 많이 된다 해서 나갔거든. 근데 그 아가씨가 글쎄 인형이더라. 아까 얼마나 놀랐던지. 나 보자마자 볼 일 없다 하고 나가더라고. 갖고 싶었는데 염치가 있어야지. 너 그렇게 중요한 정보를 여태까지 몰랐어? 그게 정말이야? 나한테 말을 안 하는 걸 어떻게 해. 전혀 티를 안 냈는데. 그래서 신혼집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나? 그렇게 말했어? 난 그냥 자기 살고 있는 집이랑 그동안 모은 돈 해서 구하자는 말인 줄 알았지. 그런 줄 알았으면 우리 집에 들어와 살잔 말도 안 했겠지. 아니 오늘 선 보는데 인영이가 생각나긴 하더라고. 그렇게 똑부러지고 개념 있는 여자 찾기도 드문데. 그리고 내가 말 조심하라고 했잖아. 왜 면전에 대고 고하라고 무시해서 그래. 그것만 아니었어도 결혼 진행됐잖아. 네가 애초에 어떤 아가씨인지 제대로 알려줬어야지. 그래도 시간 별로 안 지났잖아. 지금부터 잘하면 돼. 당장 자리 좀 마련해봐, 어?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자리를 마련해. 왜 때려? 이놈이 지금 자존심 차릴 때야. 어떻게든 잡아야지. 그런 여자 만나기 어디 쉬운 줄 알아? 네 엄마랑 아빠랑 평생 짠 월급 받으면서 어떻게든 집 하나 마련해버리고 고생고생을 했는데 인형이 그 애만 네 와이프 되면 너 그런 고생할 필요가 없어. 바로 부자가 되는 거라고. 근데도 이렇게 놓칠 거야. 왜 남 좋은 일을 시켜? 아니 엄마가 쫓아내놓고 이제 와서 이러면 어쩌자고요. 그러니 네가 잘 달래야지. 어? 그래도 몇 년을 사귀었는데
네가 좀만 꼬셔내면 넘어오겠지. 벌써 사랑이 식었겠니? 잔말 말고 잘 달래봐. 아마 부모 없이 자란 애라 좀만 다정하게 대해줘도 금방 넘어올 게다. 알았어. 대신 인형이 데리고 올 때 엄마도 잘해줘야 돼. 말 실수하지 말고, 알았지? 알았어. 내가 눈치가 없는 줄 아니? 다음 날 회사 앞. 무슨 일이야? 다신 보지 말자고 했을 텐데. 다른 데서 보고 싶었는데 너가 연락을 안 받길래. 저기 인형아, 내가 미안해.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정말 많은 것 같아. 용서해줘. 뜬금없이 사과부터 하는 거 보니까 손자리가 잘 안 됐나 보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바로 이렇게 태세 전환을 하니? 아, 네 엄마 때문이구나. 왜? 내 재산 보니까 갑자기 사랑이 샘솟았니? 꼭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둘이 꽤 오랫동안 사귀었잖아. 근데 너무 터무니없이 헤어진 것 같아서 그게 마음에 걸려서 그랬지. 엄마도 잘못 뉘우치고 계셔. 엄만 그냥 네가 사랑 많이 못 받고 자란 게 마음 쓰여서 우리 가족의 그 부족한 거 메워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거야. 다만 표현이 좀 셌을 뿐이지 엄마도 후회하고 계셔. 그러니까 용서해 주라. 나도 앞으로 잘할게. 표현을 얼마나 잘못하면 그 취지가 그렇게 되니? 말을 그렇게 못하는 거 보니 너희 엄마도 가정교육을 참 못 받았나 보다? 너도 그렇고? 차라리 그냥 솔직하게 말해. 내 재산이 탐났다고. 속 다 보이는데 그런 척 안 하고 있는 게 더 역겨워.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는 진짜 너 못 잊을 것 같아서 그런 거라니까. 진짜 다른 뜻 없어. 정말이야. 글쎄? 내가 어려서부터 할머니 손에 자라서 그런가 눈치가 빠삭하거든. 할머니가 눈치가 있어야 먹고 사는 법이라 그랬거든. 그래서 난 사람 얼굴만 봐도, 짓는 표정이나 말하는 방식만 봐도 나한테 무슨 목적인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다 알아. 그 와중에 널 오랫동안 만난 게 큰 실수이긴 하지만. 그리고 꼭 눈치가 빠삭하지 않더라도 날 완전히 벌레 취급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못 있겠다고 용서해달라고 빌면 당연히 나한테 무슨 꿍꿍이가 있구나 생각하지 않겠어? 니네 엄마가 나 재산 많으니까 잘 달래보라 모양인데 가서 아줌마 자식이나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전해줘. 솔직히 그땐 너무 웃겨서 말을 안 했는데 그렇게 아들 사회초년생일 때 월급 통장 본인이 관리해가면서 경제교육을 시켰다는데 아직도 모은 돈이 3천이라는 건 교육이 잘못된 거 아니냐고. 이 말도 꼭 전해주길 바래. 보니까 엄마한테 미주얼 고주얼 다 털어놓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전해줄 수 있지? 그럼 이제 그만 꺼져줄래? 그리고 다시 한번 내 회사 앞에 찾아오는 날엔 경찰 부를 테니까 그렇게 알아. 우리 할머니가 싫다는데 자꾸 찾아오는 놈들은 이상한 놈이니까 말 섞지 말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라 했거든? 정말 이렇게 매정하게 굴 거야? 내가 잘못했다니까. 평생 사죄할게. 무릎이라도 꿇을까? 네가 무릎 꿇는 게 그렇게 대단하니? 겨우 그까짓 걸로 마음 안 돌리니까 그냥 넌 이 수준에 맞는 여자 만나. 그런 여자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여자 만나면 네 부모님부터 먼저 보여줘. 똑똑한 여자라면 알아서 나가 떨어지겠지. 그럼 간다. 인용아! 뒤도 안 돌아보고 가네. 단단히 화가 났네. 이렇게 화내는 거 처음 봐. 이제 어떡하면 좋아.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을 것 같은데. 엄만 그렇게 왜 고아로 아무것도 모른다는 식으로 말해서 진짜 짜증나네. 그날 저녁 시댁. 어떻게 됐어? 뭘 어떻게 돼. 싫다고 하지.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 얼마나 가증스러워. 내가 그러니까 말 조심하라고 했지. 인상 좋아 보이더만 꼭 부모 없이 자란 걸 집어야겠어. 그냥 조개조개 같이 살자고만 했으면 될걸. 당신도 부모 없이 자랐으니 내가 가르칠 게 많다고 했잖아. 자기도 거들었으면서 꼭 나만 나쁜 년 만들지. 잘 달래봤는데도 그래? 아예 들어먹질 않는다고. 그렇게 큰 모욕을 당했으니 당연히 그럴 법도 하지. 이제 어쩔 거야. 어쩔 거냐고. 아유, 그 보석 같은 애를 놓쳤으니. 걔만 우리 며느리가 됐어도 앞으로 노후 걱정은 물론 우리도 큰 돈 만져볼 수도 있는 건데 아까워서 이를 어째. 이렇게 물러설 수는 없지. 어떻게든 잡아봐야지. 걱정 마.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응? 너 인용이랑 이렇게 헤어지면 엄마 아버지 얼굴 절대 안 봐. 그런 줄 알아. 이놈이 지 여자 재산이 어떤지 알지도 못한 주제에 어디서 부모 탓을 해.
어쨌든 결혼한다고 데려왔으면 잘 맞아줘야 될 거냐. 넌 엄마 때문에 이 결혼이 엎어진 거고. 알았어, 걱정 마. 어떻게든 구워 살면 볼 테니까. 다음 날 전화. 여보세요? 인영아, 나야. 어제 아들한테 전화번호 받았어. 화가 단단히 났다고 해서 좀 풀어주려고 전화했지. 이제 하다 대리사과까지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 모르고 결혼했으면 어쩔 뻔했어? 차라리 다행이다 싶네. 저기, 내가 너무했어. 미안해. 내가 교사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가 편견에 좀 찌들어 있어. 아무래도 부모 있는 애들보다 부모 없는 애들이 말썽도 자주 부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다 보니까 인영이 네가 고아란 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봐. 이렇게 훌륭하게 잘할 수도 있는데 말이야. 내가 옛날 어른이라 그래. 이제 그런 생각 하나도 없고 저번에 한 얘기 말이야. 월급 관리 내가 해야 되고 삼시세끼 식구들 밥 챙겨줘야 되고 우리 집에 들어와 살아야 되고 그런 거 싹 다 없는 말로 할게. 이미 혼자서도 잘하고 있는데 내가 간섭할 게 뭐가 있어. 그렇게 말했던 거는 아무래도 가정 꾸리는데 둘이 힘들까 봐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 거였어. 아마 처음 볼 때부터 재산 얼마 갖고 있는지 알았음 그런 말 꺼내지도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마음 풀어. 둘이 꽤 오래 만났잖아. 결혼해야지. 이제 인영이 너도 딱 결혼 정년기 나이잖아. 안 그래? 내 재산이 많아서 결혼시키고 싶단 말처럼 들리네. 역시 유전자의 힘은 보지 못하네. 말에 본심이 다 들어있는 거. 그리고 내가 제일 후회되는 점이 바로 그거야. 당신 그 모자란 아들이랑 오랫동안 만난 거. 이 남자가 내가 결혼할 남자다 생각하면서 한 거. 어쩌면 할머니가 나한테 기회를 주신 게 아닌가 싶어. 이런 모자란 사람들이랑 가족연 맺지 말고 근사하게 살라고. 모자라. 지금 우리가 모자라단 거야? 아니, 잘난 건 알겠는데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당신들이 나한테 한 말만큼 심할까?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지 그래? 남의 아픈 구석 쿡쿡 찔러가면서 본인이 우위 점하려고 하는 거. 부모 없는 것보다 더 심한 결격사유거든. 그래서 내가 이 결혼 안 하겠다고 한 거고. 아들 결혼 잘 시키고 싶으면 그거부터 고쳐야 될 거야.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하자면 나는 당신 같은 부모 생기느니 차라리 부모가 없는 게 나은 것 같아. 이 번호 차단할 테니까 나한테 연락할 생각 마. 그럼 끊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바로 끄는 거야? 참 기가 막혀가지고. 그나저나 어떡해. 아들이 내가 설득 못하면 나랑 영 끊는다 했는데. 그러게 미리 집 새 채나 있는 거 알아뒀으면 얼마나 좋아. 내가 내 아들 앞길을 막은 셈이네. 이를 어쩜 좋아. 3년 후. 그 뒤로 저는 예전과 다름없이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고 돈도 착실히 모으면서 살았어요. 물론 중간중간 전남친과 전남친 부모가 귀찮게 군 적이 있었지만 경찰을 바로 부르니 잠잠해지더라고요. 건너 근황을 들어보니 아직도 선을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번번이 여자 쪽에서 퇴짜를 놓았다고 하더라고요. 제 솔직한 심정으로는 이대로 누구에게 피해주지 말고 혼자 늙어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한편 제가 갖고 있는 서울 아파트 한 채가 전세 계약이 끝나면서 그리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할머니와 같이 살던 집은 재개발 때문에 허문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와의 추억이 그렇게 허물어지는 것 같아 속상했지만 제가 할머니를 기억하는 한 그 추억은 영원히 남을 거라고 생각해서 산뜻한 마음으로 새 집에서 새 출발을 하게 되었어요. 재개발 보상금도 꽤 받았고요. 이사를 갈 쯤 할머니가 꿈에 나왔어요. 꿈에서 지금 너무 잘하고 있다고,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할 테니 우리 손녀 힘내라고 말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할머니 모습이 참 건강하고 행복해 보여서 내내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말이 정말 맞았는지 얼마 전에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제가 다니는 회사의 경력직 사원으로 새로 들어온 분인데 일적으로 얘기를 몇 번 하다가 관심사도 비슷하고 살아온 환경도 비슷해서 금세 가까워졌어요. 대화를 나눌 때마다 편안한 느낌도 들고요. 지금은 만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연애만 하고 있지만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결혼도 자연스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할머니가 보내주신 인연인가 싶기도 하고요. 나쁜 인연을 끊은 탓인지
요새는 생활이 너무 안정되고 평화롭네요. 여러분들도 만약 안 좋은 인연이 옆에 계속 있다면 그 사람부터 끊어내길 바래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환경이라고 하잖아요. 좋은 가정 환경을 만나는 것도 큰 복이지만 앞으로 어떤 사람을 옆에 두느냐도 인생의 질을 결정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분명 나쁜 인연을 끊어내면 더 좋은 일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저처럼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늘 행복하세요. 차 안. 아니, 무슨 짐이 저렇게 많아? 또 장모님이 야채 보내주셨어? 그냥 마트에서 사면 되는 걸 왜 자꾸 보내주신대? 요즘 야채값이 얼마나 비싼데. 그리고 이건 엄마가 직접 키운 거잖아. 엄마가 키운 게 마트에서 사 먹는 거보다 품질도 훨씬 좋고 맛도 괜찮아. 어머니 댁 간다고 하니까 엄마가 퀵으로 보내주신 거야. 어머니가 또 샐러드 많이 드시잖아. 그래도 야채 그거 얼마나 한다고? 장모님이야 시골에 사시니까 근처에 마트도 없고 하니까 직접 기르시는 거지. 우리 엄마는 신도시에 사는데 그건 야채 하나 못 구하겠어? 다음부터는 안 보내줘도 된다고 말씀드려. 피차 피곤하잖아. 피곤하다니. 엄마가 특별히 신경 써서 보내준 건데. 그리고 피곤할 게 뭐가 있어? 어머니도 굳이 마트 가서 야채 안 사셔도 되는 거잖아. 엄마는 나나 직접 야채 키워서 먹고 하는 게 안 익숙해. 계속 도시에서 살아서 그냥 사 먹는 게 익숙하다고. 당신이나 장모님은 그런 거에 재미를 느낄 수 있어도 나랑 엄마는 안 그러니까 그러지 좀 마. 아 솔직히 궁상 맞아 보여. 그니까 야채값 얼마나 한다고. 야채가 비싸 봤자지 안 그래? 궁상 맞다고? 지금 우리 엄마가 궁상 맞다는 거야? 기껏 열심히 기른 야채 챙겨준 엄마한테 할 소리야 그게? 아이 내 입장에선 그렇단 거지. 뭘 더 그렇게 화를 내냐? 아무튼 이제 안 보내줘도 된다 그래. 장모님이야 돈 아끼려는 의미에서 보내주시는 거겠지만 솔직히 우리도 그렇고 엄마네도 그렇고 야채 사는데 돈 아낄 필요는 없거든. 신도시에 사는 정도면 그 정도는 아니잖아. 맨날 그놈의 신도시 타령. 기껏 생각해줬구만. 그러니까 상대가 필요한 걸 해줘야 고맙다는 소리를 듣지. 당신도 기분 나쁘지? 그러니까 장모님께 말씀 잘 드려. 이제 야채는 우리가 사 먹든가 하겠다고. 당신이 그렇게 말 안 해도 이미 그렇게 마음 먹었거든. 꼭 말을 그렇게 해야겠어? 맘 먹었다니 다행이네. 곧 엄마 집 도착이니까 엄마한테 기분 나쁜 티 내지 마. 당신 기분 나쁘면 얼굴에 다 쓰여 있잖아. 엄마 생신인데 신경 쓰이게 하지 마. 자기 엄마 기분만 중요하지. 나랑 엄마 기분은 안 중요하지? 또 그 소리. 내 엄마, 네 엄마 그러지 말라 했지. 가족 사이에 뭘 그렇게 구분 짓냐? 구분 짓는 건 당신이거든. 어휴, 됐다, 됐어. 하여튼 말이 안 통한다니까. 아, 그냥 조용히 가. 30분 후 시댁. 엄마, 저희 왔어요. 왔어? 넌 무슨 비닐봉다리를 들고 오니? 설마 또 사돈이 야채 보내주셨니? 아, 네. 엄마가 이번에 상추랑 양배추랑 당근이랑 잘 컸다고 보내주셨어요. 되게 싱싱해요. 어머니가 또 샐러드 아침마다 드시잖아요. 이걸로 샐러드 해 드시면 정말 맛있을 거예요. 퀵으로 보내셔서 아직도 숨 죽은 거 없이 싱싱해요. 그만 보내도 된다니까 사돈도 참. 아니 요 앞에 바로 마트 있고 요즘엔 배달로도 싱싱한 야채 바로 오는데 굳이 퀵으로 보낼 게 뭐가 있니? 나도 같은 소리 했어. 이번만 보내고 안 보낸다니까 그냥 이번만 드세요. 그래도 농약 안 친 거라 먹을만은 할 것 같아. 요새는 마트에서 파는 것도 농약 안 친 건강한 것들만 팔아. 아우 다음엔 보내줄 필요 없다고 전해줘라. 그렇게 대단한 야채도 아니구만 뭘 이렇게 매번 보내시는지. 그래도 저희 어머니가 신경 써서 보내주신 건데. 마트에서 파는 것보다 식감도 되게 아삭아삭해요. 어차피 이따 고기 구워 먹을 테니까 그때 한번 드셔보세요. 야채가 아삭아삭해봐야 거기서 거기지. 사돈은 나랑 나이도 동갑인데 이런 거 보면 참 옛날 사람 같아. 옛날 사람들이 이런 거 직접 심어서 가꾸고 캐서 먹고 그러잖아. 손에 흙 다 묻혀가면서 말이야. 우리는 할머니 때부터 도시 살아서 이런 거 안 하지 않았어? 그랬지. 내 뭐 시골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러긴 했지. 아우 난 손에 흙 묻는 거 딱질색인데. 아무튼 너희 어머니 여러모로 참 대단하시다. 그냥 고맙다고 하고 받으시면 될 걸 꼭 저렇게 비꼬시네. 남편도 그렇고 도시에서 쭉 산 게 시골에서 생활한 것보다 더 위에 있는 것 같이 말씀하시고 꼭 그런 것도 아닌데.
기껏 엄마가 신경 써서 보내줬구만. 속상해 죽겠네. 식사 준비나 하자꾸나. 가서 넌 야채 씻고 하렴. 배고프다. 네. 1시간 후. 고기가 진짜 맛있네요. 어디서 사오신 거예요? 엄마 생신이라 제가 사오려고 했는데. 요 앞 백화점에서. 백화점 식재료들이 다 고급이라 정말 맛있거든. 봐봐라. 이게 백화점에서 사온 야채고 이게 사돈이 보내준 야채고 색깔부터 다르지? 그러네. 이건 구멍도 안 뚫려 있고 향도 더 좋은 것 같고. 봐봐, 사 먹는 게 품질이 더 좋다니까. 구멍 안 뚫린 건 그만큼 농약을 많이 줬단 말이기도 한데. 애가 뭐래니? 지 엄마랑 같이 시골에서 살아서 그런가 촌스러운 말을 자주도 하네. 옛날에야 그랬지 지금이야 안 그래. 아 그러게 내가 뭐랬니? 결혼은 집안 환경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해야 말도 잘 통하고 한다고. 저도 연애할 때까지만 해도 시골에서 사는 거랑 도시에서 사는 거랑 무슨 큰 차이가 있나 싶었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엄마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20살 때 서울에서 대학 다니면 뭐하냐고. 우리부터 시골에서 살았던 게 몸에 뱄는데. 이 사람 궁상 떠는 거 보면 진짜 매번 신세계예요. 어쩌다 장모님 댁 내려가는 날이면 그때도 문화 충격이고. 그러게 엄마 말 들으라고 했지. 아유 그래도 서울의 명문대학 졸업했다 해서 촌티는 벗을 줄 알았는데 말투며 행동이며 자기 엄마랑 똑같네. 그러니 혼수도 그렇게 못해왔지. 또 혼수 얘기세요? 그건 저희 엄마랑 상관없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남편이랑 저랑 결혼할 때 쓸데없는 지출 줄이고 꼭 필요한 것만 사자고 합의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어머니도 그때 알겠다고 하셔놓고선 왜 매번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희 어머니도 혼수해주고 싶어 하시는 거 제가 말려서 안 하신 거예요. 형편이 안 돼서 안 해주신 게 아니라고요. 어머 얘 좀 봐. 지엄마 욕한다고 돈을 땡그랗게 뜨네. 가정교육을 대체 어떻게 배운 거야? 아무리 그래도 딸 하나 있는 거 결혼하는데 딸만만 믿고 혼수 안 해주는 게 말이나 되니? 그거 냉장고랑 청소기 하나 보내놓고. 내가 봤을 때 그건 다 핑계고 형편이 안 돼서 그런 거다. 본인이 살림살이가 넉넉했으면 아무리 딸이 말렸어도 어떻게든 혼수 싹 다 해서 보냈겠지.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부터 살림살이가 그렇게 여유롭지 않겠다고 짐작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지. 아들이 너랑 꼭 결혼하고 싶다 해서 결혼시킨 거지. 아니었으면 니네 집안은 쳐다도 안 봤다. 우리 집안은 뿌리부터 도시 집안인데 니네 집안은 뿌리부터 시골 집안이지 않니. 하늘과 땅 차이라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떻게 면전에 대고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 엄마 생신인데 꼭 그렇게 하나하나 따져야겠어. 어른이 그렇다면 그냥 그런 줄 알지. 엄마 죄송해요. 이 사람이 집안에 자격지심이 있어서 그런 거 집안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급발진을 하네요. 뭐 자격지심? 나 그런 거 없거든. 이건 누가 들어도 기분 나쁜 말 아니야? 당신은 좀 조용히 하라니까. 아우 됐다. 가진 게 없으니 저렇게 열이라도 내야지 어떡하겠니. 그냥 고기나 먹자. 야채는 이거 위주로 먹어. 안 그래도 그러고 있어요. 진짜 매번 겪어도 적응이 안 되네. 어떻게 저렇게 개무시할 수가 있어? 누가 보면 재벌 정도는 되는 줄 알겠네. 그것도 아니면서 왜 자꾸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거야? 시골에 사는 게 뭐 어떻다고? 그날 밤, 집. 나랑 얘기 좀 해. 너 무슨 얘기? 나 피곤하니까 그냥 다음에 얘기해. 뭘 다음에 얘기해. 다음에 얘기하면 왜 옛날 얘기를 지금 하는 거냐고 뭘 할 거면서. 아, 대체 어머니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왜 그래? 왜 우리 집안 운운하면서 무시하는 거야? 우리 집안이 당신 집안에 피해 준 적 있어? 하다못해 결혼 자금도 반반씩 마련했고 어머니도 우리 결혼할 때 세탁기랑 건전지 해준 게 다잖아. 거의 우리 엄마랑 비슷하게 해줬는데 왜 매번 나 볼 때마다 집안이 가난해서 혼수 못 해왔다고 하시는 거야?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엄마가 정성 들여 키워서 보내주신 야채를 백화점에서 사온 야채랑 대놓고 비교하는 것도 너무하지 않아? 어머니랑 당신은 손도 대지 않더라. 그대로 두면 다 버릴 것 같아서 내가 꾸역꾸역 먹었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게 내가 보내지 말라고 했잖아. 저번에도 말했는데 어긴 건 당신이랑 장모님이야. 왜 싫다는데도 자꾸 보내. 우리가 그렇게 가난한 것도 아니고 야채 사 먹을 돈 다 있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요새 신선한 야채 구하기가 힘드니까 엄마가 특별히 신경 써주신 거잖아. 그리고 싫어도 꼭 그렇게 대놓고 내색을 해야 돼? 어머님 그렇다 쳐도 당신만큼은 그러면 안 되지. 나에 대한 존중이 있으면 애초에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 안 그래?
그래서 그게 그렇게 서운해서 나한테 따지는 거야? 아, 그럼 싫은데도 좋은 척해? 그럼 옳다구나 하고 더 보내실 텐데? 당신이 애초에 장모님한테 똑바로 얘기했으면 이렇게 다툴 일도 없잖아. 아, 그냥 안 보내면 되는 걸 갖고 궁성 먹게. 응상? 내가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했지? 궁상 맞은 걸 어떡해. 나도 장모님한테 그런 말 안 하고 싶은데 도시에서 쭉 살아온 나로서는 그렇게 느껴진다고. 그럼 중간에 있는 당신이 잘 대처를 했어야지. 아무튼 난 분명히 말했다. 다시는 그런 거 보내지 말라고 해. 난 절대 안 먹으니까. 아, 말하다 말고 어디가? 아, 피곤해. 그만 좀 징징대.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사람을 왜 이렇게 귀찮게 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야! 참, 이젠 내 말은 귀등으로도 안 듣네. 내가 왜 저런 사람이랑 결혼을 해갖군. 가면 갈수록 사람을 개무시하네. 나만 무시하면 차라리 다행인데 왜 우리 엄마까지 무시하냐고. 우리 엄마가 지를 얼마나 위하는데. 살갑지도 않은 사위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귀한 사위라고 매번 살들이 챙기시는데. 그러니까 엄만 이런 거 안 보내도 된다니까 자꾸 보내서는 속상해 죽겠어 정말. 다음 날 전화. 여보세요? 정미야, 어제 시댁은 잘 다녀왔어? 야채는 잘 갖다 드렸고, 겨울에 야채값이 그렇게 올랐다며. 잘 드시더라. 근데 엄마 다음엔 안 보내도 돼. 퀵으로 보내긴 했지만 아무래도 숨이 많이 죽었더라고. 갈변한 것도 있고. 어머, 그랬어? 다음엔 포장을 더 잘해야겠네. 아니, 안 보내도 돼. 어머니도 사 먹는 걸 좋아하셔서 어머니 스타일 알잖아. 그래도 야채값이 많이 비싸다 해서 그렇지. 품질도 별로 안 좋고. 나중에 필요하면 내가 엄마한테 연락할게. 근데 무슨 일로 전화했어? 안 그래, 알았어. 그게 이번 주 주말에 서울 올라가거든. 아파트 좀 둘러보려고. 아파트? 그때 말한 것처럼 이사 올 생각이 있는 거야? 늙을수록 서울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고. 지금이야 괜찮지만 네 아버지처럼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져서 병원 다닐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 미리 대비해야지. 마침 괜찮은 매물이 있다고 해서 거기가 종합병원 근처기도 하고 앞에 편의시설들이 많다고 하더라. 혼자 살기에 평수도 괜찮고. 그래? 그럼 같이 가서 보자. 정서방 얼굴도 볼 수 있으려나? 저번에 올라갔을 때 못 봐서 얼굴 보고 싶긴 한데. 한번 물어볼게. 정서방이 요새 좀 바빠서. 바쁘면 괜히 귀찮게 하지 말어. 네 얼굴이라도 보면 다행이지. 그래도 장모님이 오랜만에 올라오는데 웬만하면 얼굴 보여줘야지. 그럼 역으로 가면 돼? 서울역에 내릴 거야. 시간은 문자로 알려줄게. 응, 그래, 알았어. 엄마도 조심히 올라오고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해. 알았어. 너도 어제 시댁 다녀오느라 고생했다. 푹 쉬어. 그날 저녁 집. 그러니까 서울에 이사를 오신다는 거야? 대체 무슨 돈으로? 그 말부터 나와? 엄마도 돈 있어. 그동안 서울에 못 올라온 게 아니라 안 올라오신 거야. 거기서 아버지랑 같이 사셨던 기억 때문에 못 올라오신 거지. 그래도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오려면 돈이 꽤 들 텐데. 설마 우리 보고 부족한 돈 메꾸라고 하는 건 아니지? 그것 때문에 표정이 안 좋았던 거였어? 아니, 어떻게 그 생각부터 먼저 해? 아니, 현실적으로 그렇잖아. 우리 사정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언제는 야채 못 사 먹을 정도로 우리가 가난한 건 아니지 않냐고 했으면서 말이 참 수시로 바뀌네. 비꼬지 말고. 정말 우리가 안 도와드려도 되는 거 확실하지? 그래. 만약 그래도 당신한테 피해가는 일 없도록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근데 당신도 참 너무하다. 좀 도와드리면 어때서 그래? 엄마가 우리한테 부담될 만큼 도와달라고 하실 분이야? 아니, 다른 데가 아니라 서울에 이사를 오신다 하니까 그렇지. 이거 돼야 옛날 아파트로 오시겠네. 그럼 고장도 수시로 나고 돈도 계속 깨질 텐데 그거 한번 도와주기 시작하면 계속 도와줘야 돼. 아예 처음부터 딱 잘라서 거절하는 게 맞지. 애초에 당신이 도와주는 건 기대도 안 했어. 그래서 같이 올 거야? 엄마가 당신 얼굴 보고 싶어 하셔. 알잖아, 나 바쁜 거. 그래도 주말이잖아. 같이 식사 한 끼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같이 집도 봐주면 얼마나 좋아? 그냥 당신 혼자만 가. 나 장모님이랑 안 맞아. 그냥 바쁘다 하면 되잖아. 그래, 당신 말하는 꼬라지 보니까 그냥 안 가는 게 맞겠다. 꼬라지라니. 남편한테 꼭 그렇게 말해야겠냐? 당신부터 스스로를 좀 돌아봐. 하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고와. 다음 날 전화. 무슨 일이 이렇게 바빠. 전화는 왜 이렇게 계속 울려대고. 어머니네? 갑자기 무슨 일이시대? 평소엔 남편이랑 얘기하시면서. 여보세요? 바쁘니? 지금 좀 바쁘긴 한데 통화는 괜찮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내가 아들한테 뭘 들은 게 있는데 니네 어머니 서울 아파트로 이사 올 예정이라며? 벌써 남편이 말했어요? 되게 빠르네. 근데 왜요? 근데 왜라니? 아니, 아들은 그럴 일 없다고 얘기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아들이 손해를 볼 것 같아서 말이지. 내 아들 돈이 분명 들어갈 것 같은데? 서울 아파트가 아무리 구축 아파트라 그래도 돈이 많이 들 텐데 무슨 자신감으로 서울로 올라오신다니? 벌써 돈 빌린 거 아니냐 니네들한테? 남편이랑 똑같은 소리를 하시네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엄마도 돈 있으세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을 내가 어떻게 하네. 어제 꿈자리가 사납더니 이래서 그런가 보네. 아니 시골에서 그냥 살지 뭘 또 서울로 올라온다 그래. 뭔가 든든한 자금이 있으니까 서울 아파트에 살겠다는 말을 한 거 아니야. 부동산도 보러 오는 거고. 솔직히 말해봐라. 내 아들 돈이 들어갔지. 괜히 나한테 거짓말한 거지. 내가 뭐라고 할까봐.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어머니 진짜 왜 그러세요? 남편은 어제 알았어요. 어머니 서울 아파트로 이사 올 계획이 있는 거요. 근데 어떻게 그 사이에 돈을 대줘요? 저희 엄마 남편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거절하실 분이에요. 남편도 혹시 그럴 생각이면 그럴 돈 없다고 딱 잘라서 얘기했고요. 아들 성격 아시잖아요. 누구한테 베푸는 거 싫어하는 거. 지금 비꼬는 거냐? 그럼 돈이 어디서 났는지 똑바로 보고해라. 그 시골집 팔아봐야 서울집 절반 가격도 안 될 텐데 그럼 부족한 돈은 어디서 메꾸는 거야? 설마 대출 그런 거야? 그럼 어쨌든 내 아들한테 빚이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니? 그런 거 아니라니까 왜 사람 말을 안 믿으세요? 입도 없고 엄마 재산으로 가는 거라고요. 왜 제가 이런 것까지 어머니께 보고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내가 네 시어머니인데 보고를 당연히 해야지. 너 말하는 뻔세를 보니까 내 아들 돈이 들어간 게 맞는 것 같구나. 난 내 아들이 장모 집 샀는데 돈 보태는 꼴 절대 못 본다. 안 그래도 수준 차이 나는 집안에 장가 보낸 것도 원통해 죽겠는데. 됐고, 어서 내 아들이 돈 준 거 돌려줘라, 당장. 아니 그런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돌려드려요. 아직 집도 안 샀다고요. 그래도 미리 돈을 마련했을 거 아니야. 내가 사돈한테 바로 전화해, 진짜 그런 거 아니라니까 왜 이렇게 우기세요? 제가 왜 이런 전화를 받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만 끊을게요. 난? 감히 시어머니 전화를 끊어? 야!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 어쩜 이렇게 사람을 개무시할 수가 있는지. 남편은 돈 보태주지도 않을 거면서 그 사이에 어머님한테 왜 말을 한 거야? 하여튼 입이 가볍다니까. 그날 저녁 아파트 현관. 아유, 우편함에 무슨 우편이 이렇게 잔뜩 와 있어. 이건 광고 우편이고 이건 은행에서 온 거네. 은행에서 우편 보낼 게 뭐가 있지? 남편 이름으로 돼 있네? 대출 상환 안내? 이게 뭐야? 대출 받은 게 없는데? 현재까지 갚은 금액 5천만 원, 앞으로 갚을 금액 1억 원.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1시간 후, 집. 나왔어. 당신, 여기로 와봐. 이거 뭐야? 오자마자 난리냐? 뭔데 그래? 이거 뭐냐고. 나 몰래 대출 받았어? 그것도 1억 5천이나? 대체 왜? 이렇게 큰 돈을 대출 받아놓고 왜 그동안 말을 안 했어? 아니, 당신이 이걸 어떻게 남의 우편 훔쳐봤어? 지금 그게 중요해? 그리고 부부가 남이야? 대출을 받았으면 당연히 배우자에게 말을 해주는 게 맞지. 5천만 원 갚을 동안 한마디도 안 한 게 더 이상하잖아. 이래서 재산 합치지 말고 따로 관리하자고 한 거야. 대출 받은 거 들킬까봐.
대체 왜 대출을 받았냐니까? 이 집도 우리가 전세자금 모아서 마련한 거잖아. 1억 5천이나 대출 받을 게 대체 뭐가 있어? 그냥 전자우편으로 보내라니까 왜 굳이 집으로 보내갖고 진짜 짜증나 죽겠네. 이런 식으로 말 피할 거야. 이거 뭐냐니까? 별거 아니야. 엄마 집 마련하는데 좀 보태드렸어. 뭐? 아니, 그런 말 없었잖아. 어머니 살던 집 팔고 아버님이 남기신 유산에서 이사 가신 거 아니었어? 어머니 이사 가신 지가 언젠데 그걸 이제야 말해. 돈이 좀 부족했어. 그리고 내 월급으로 갚았고 당신한테 피해준 거 없잖아.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우리 부부야. 이 집 전세로 들어올 때 우리 각자 돈 관리 잘해서 꼭 5년 안에 내 집 마련하자고 했잖아. 근데 1억이나 앞으로 대출이 남아있음 우리 집 사는 시기가 더 늦어지잖아. 그런데도 나한테 말을 안 했다고? 그래놓고 엄마 서울로 오신다니까 돈 대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아이, 그거랑 이건 다르지. 엄마 집은 원래 서울이었잖아. 서울에서 신도시 신축 아파트로 이사 가는 데는 돈이 그렇게 크게 들지 않는데 장모님 집은 완전 시골이잖아. 거기서 서울 아파트로 이사 가려면 좋기 몇 억은 넘게 부족할 테니까 나는 그게 걱정돼서 물어본 거잖아. 엄마도 그래서 당신한테 전화한 거고. 아니, 상황 자체가 다른 건데 왜 이해를 못해? 이해를 못한 건 당신이랑 당신 엄마 같은데 정말 어이가 없다. 어떻게 숨겨도 이런 걸 숨겨? 뭘 숨겨. 그리고 내가 대출을 못 갚은 것도 아니고 월급에서 갚아 나가고 있다니까. 그까지 1억 금방 갚는다고. 앞으로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왜 이렇게 속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냐. 당신이랑 얘기하면 늘 그렇다니까. 나가서 담배 좀 피우고 올게. 맨날 그렇게 회피만 하지? 진짜 어이가 없네. 돈으로 손해준 건 지면서 어떻게 그래? 아니 어머니도 그럼 아들한테 돈 받아놓고선 그렇게 난리 친 거야? 무시까지 하면서? 도저히 그냥 이대로 못 지나가. 내가 왜 이렇게 참고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한 달 후, 집. 이사를 그새 하셨다고? 아니, 왜 말을 안 해? 어차피 도와주지도 않을 거였잖아. 엄마가 어머니랑 같이 집 들여오래. 그땐 올 거지? 보나마나 좁은 집일 텐데 집들이를 어디서 하겠다고 장모님도 참. 올 거야 말 거야. 오기 싫으면 말고 어머니만 모시고 갈 테니까. 엄마가 가는데 내가 어떻게 한 가? 어디로 이사 가셨는데? 어차피 모레 같이 갈 거니까 그때 봐. 참나. 미리 알려주면 어디가 덧나냐? 당신 아직도 꽁에 있어? 요새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누누이 말하지만 난 피해준 거 없다니까. 누가 뭐래? 지 혼자 찔려서 난리네. 준비나 잘해. 집들이 선물도 좀 사놓고. 그 정도 나도 하거든. 장모님 실용적인 거 좋아하니까 휴지 같은 거나 좀 잔뜩 사주면 되겠네. 이틀 후, 차 안. 아이고, 결국엔 서울로 이사를 왔네. 너 정말 내 아들 돈 빼간 거 아니냐? 우리 아들이 네 연봉보다 훨씬 높지 않니? 이 쥐꼬리만한 연봉으로는 니네 엄마 이사 자금 못 해줬을 테고 큰 돈이 나올 땐 우리 아들밖에 없는데 정말 안 그랬어? 엄마 걱정 마세요. 절대 내 돈 나간 거 없어요. 정말이지.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그렇다니까요. 근데 어디로 가는 거야? 이쪽 맞아? 여긴 다 신축 아파트만 있는데. 그러게. 너 길 잘못 든 거 아니냐? 이래서 여자가 운전하면 안 된다니까. 여기 맞는데? 그리고 여자가 운전하면 안 된다뇨. 전 여태 무사고 10년인데 남편이 사고 난 건수만 해도 벌써 5손가락이 넘어가요. 그것 때문에 돈 많이 나갔는데. 아이, 갑자기 그 얘기는 왜 해? 짜잘한 사고 같고. 운전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어머니가 먼저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머니도 여자시면서 왜 그러세요? 그럼 여잔 집에만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아니 어떻게 한 번을 앉아? 싸가지 없는 것 같으니라고. 아니 근데 이 아파트라고 딱 봐도 비싸 보이는데? 그러게. 못해도 몇십억은 알 것 같은데 장모님이 무슨 수로 여기로 이사를 온 거야? 일단 들어가서 얘기해. 엄마도 기다리겠다. 직후 친정. 아이고 사돈 어서 오세요. 정서방도 오랜만이네. 얼굴이 그새 좋아졌어? 안녕하세요, 장모님. 이사 축하드립니다. 이거 휴지. 뭘 이런 걸 사왔어. 집에 휴지도 많은데. 사돈도 어서 오세요.
예. 근데 평수가 꽤 넓네요. 혼자 사신다고 해서 커봤자 한 10평대일 줄 알았는데 30평대가 넘는 것 같네. 제가 주택에서만 살아서 그런지 좁은 평수 아파트에서 못 살겠더라고요. 시골에서 살았던 주택은 60평이 넘어가니까 비슷한 평수 아파트를 찾았는데 60평대 아파트는 가격이 좀 비싸더라고요. 뭐 좀 아쉬운 대로 40평대로 구했어요. 그래도 아파트가 시설이 잘 돼 있어서 그런가 주택보다 낫기도 하더라고요. 병원도 근처고 마침 식사도 다 준비했거든요. 와서 드세요. 40평대 아파트를 그것도 신축으로 구했다고요? 서울 한복판에? 여기 땅값도 비쌀 텐데. 근데 이럴 줄 알았지. 나 속인 거지? 그지?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게. 뭘 속였단 거예요? 틀림없이 속인 게 맞네. 내 아들 돈 내놔. 당장! 뜬금없이 아들 돈을 내놓으라뇨. 아유, 엄마,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진짜 내 돈 들어간 거 없어요. 말 들어간 게 없어. 그럼 평생 시골에서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와? 시골에서 살아서 대출 받아봤자 얼마 나오지도 않았겠구만. 네가 구해다 줬지? 어? 난 내 이럴 줄 알았어. 이래서 수준 차이 나는 집안이랑 연을 안 맞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탈이 나네. 아유, 우리 아들 하루 종일 일한 돈을 상모 집 사는데 써버렸네. 아유. 아니, 엄마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만해요. 뭘 그만해. 표정들 보니 딱 우리 아들 등골 빼먹었겠구만. 등골 빼먹은 건 어머니 아니세요? 어, 이것도 자격지심인가? 이제 막 새 출발한 아들 명의로 1억 5천이나 빌리게 해놓은 게 찔려서 화를 내시는 건가? 아니라는데도? 뭐? 에? 그게 무슨... 네가 그걸 어떻게 아냐? 부분이 당연히 알아야죠. 본인이 아들 명의로 1억 5천 빌린 건 괜찮고 우리 엄마 이사하는데 돈 보태는 건 안 괜찮다? 돈 보탠 것도 없지만 참 내로남불 오지네요. 내로남불... 뭐? 이게 어디서 시어머니 앞에서 사돈, 봤죠? 딸 가정교육이 얼마나 안 됐는지. 글쎄요. 가정교육 안 된 건 사돈 같네요. 뭐야? 그렇잖아요. 제대로 확인도 안 해놓고선 어림짐작으로 내가 사위한테 돈 빌렸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 들어보니까 본인은 아들 명의로 1억 5천이나 빌려가 놓고 배우지한테 상의도 없이 대출받은 것도 문제 삼으려면 얼마든지 문제 삼을 수 있는데 거기다가 돈 해준 것도 없는데 자꾸 있다고 우기는 꼴도 한심하네요. 한심. 지금 말 다 했어요. 아니, 그럼 돈이 대체 어디서 난 건데요? 예? 내 돈으로 했다니까. 이 여편 내가 대체 어떻게 말을 해야 알아듣는 거야? 내가 갖고 있는 땅이 대박이 났어. 그래서 그 땅 팔아서 여기로 이사 왔다. 그래도 남아서 나머진 다 펀드에 넣어놨고 됐냐? 땅이 있었어. 설마 그 텃밭 말하는 거야? 역시 이래서 수준이 맞는 사람들끼리 살아야 된다는 말이 맞네. 그거 말고도 땅이 있었어. 시골 산다고 당신이 하도 얕보길래 굳이 땅 있다는 말은 안 했지만 말이야. 있다고 해도 얕볼 게 뻔해서. 그러니까 그 땅이 올라서 여기로 이사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왜 말씀을 안 하시고... 시골에 올 때마다 인상 찌푸리면서 툴툴거리고 있는데 내가 자네한테 말을 해야 되나? 내가 그동안은 그래도 우리 귀한 딸 남편이니 좀 불만스럽게 굴어도 참았는데 이젠 못 참겠네. 아유, 어디 우리 귀한 딸한테 자꾸 시골 출신이라고 무시를 해. 그러는 도시 출신인 니네 집안은 대체 어디가 얼마나 모자라길래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아들 명의로 대출받아서 이사를 가. 돈이 없으면 그냥 자기 집에서 살면 되지. 이런 걸 사치스럽다고 하는 거야. 돈 개념도 부족한 거고 아니 대체 도시에서 뭘 배웠나 몰라? 뭐가 어쩌고 어째? 이 여편 내가 그냥 어딜 달려들어? 내가 시골 출신이라 한싸움 하거든. 어디 한번 싸워볼까? 누가 이기나 한번 봐. 저 무식한 여편 내 같은 이라고. 내가 왜 싸워? 아이고 무서운가 보네. 그럼 썩 내 집에서 꺼져. 내가 진작에 딸을 말렸어야 됐는데 그래도 딸이 어린이 좋은 배우자 찾았다고 생각해서 그냥 원하는 대로 결혼시켰는데 결국에는 이 꼴을 보고야만 해. 죄송해요 엄마. 그래도 지금이라도 바로 잡으려고요. 야, 이거나 받아. 이게 뭐야? 이혼 서류.
지금 나랑 이혼하자는 거야? 그래. 아이도 없는 마당에 굳이 참고 살 필요는 없잖아?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알아보니까 배우자에게 상의 없이 대출받은 것도 기책사유가 된다고 하더라. 소송 걸 수도 있다고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까진 없잖아? 서로 피곤하게? 그러니까 그냥 합의 이혼해. 어차피 우린 반반 결혼해서 재산 나누기도 쉽잖아? 누구 맘대로 이혼을 해. 그리고 재산 분할하면 당연히 우리 아들이 더 많이 가져가야지. 돈을 더 많이 버는데. 어차피 각자 재산은 따로 관리했거든요. 집 전세금은 반반 나눠서 마련했고. 그리고 그렇게 따지고 싶으면 소송 가든가요. 나 몰래 대출받은 거랑 당신이랑 당신 아들이 그동안 우리 가족 무시한 것들 싹 다 위자료로 청구할 테니까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해요. 누가 손해인가 보자고요. 저게 엄마, 일단 진정해요. 이 얘기는 다음에 하자. 일단 가요, 엄마. 그러게 왜 여기까지 와서 시비를 걸고 그래요? 그냥 조용히 밥만 먹고 가면 되지. 장모님, 죄송했습니다. 얼른 가. 일단, 얼른. 이놈 이 자식이 어디서 엄마 편을 안 들고 장모님 편을 들어. 아유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그 말이 딱 맞네. 일단 그냥 가자니까. 사퇴 파악 좀 해. 이 자식이 어디서 소리 지르고 그래. 직후 사안. 엄만 좀 사퇴 파악 좀 하면서 화를 내요. 지금 우리가 불리하다고요. 불리하긴 뭐가 불리해. 아까 아파트 시세 찾아보니까 좋게 20억이 넘어요. 그 돈을 대출 없이 샀고 심지어 남아서 펀드까지 들어넣었으면 재산이 상당하다는 소리 아니에요. 자식이라고 와이프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 그 재산이 다 와이프 거란 말 아니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내가 이혼을 해봐. 그럼 와이프만 좋은 거잖아. 땅 가뜩이나 빚이 1억이나 있는데 근데 걷다 대고 성질이 내면 어떡해요? 가뜩이나 와이프가 몰래 내가 대출받은 거 알고 나랑 말 자체를 안 섞는데. 그깟 대출받은 게 뭐 어떻다고 그래. 네가 연봉이 더 높으니까 그 정도 대출은 말 안 해도 받아도 괜찮지. 지금 그것 때문에 기가 죽었다 이 말이냐? 그 말이 아니라 장모님 재산을 생각하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니까. 지금 이렇게 이혼해주면 나만 손해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장모님한테 잘 보이는 건데 좀 제대로 알아볼 걸 그랬는데. 이놈의 자식이 결국엔 돈 많은 장모한테 잘 보이겠다 이 소리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그래야죠. 아무리 좋은 집도 아니면 뭐해요. 서울에 내 집 마련하려면 20년 넘게 빚 갚으며 살아야 되는데 요즘엔 그래도 모자란데 이번이 기회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도 정미한테 잘해주고 그래요. 사과도 하시고요. 나보고 사과를 하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자꾸 이런 식으로 협조 안 하시면 엄마랑 연 끊어요. 이런 아파트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자산인데 일단 집에 데려다 드릴 테니까 다 좀 시키고 그 다음에 사과하세요. 엄마랑 장모님 둘 다. 알았죠? 안 그럼 나 진짜 연 끊어요. 인제 하다 협박을 하냐? 아주 돈이 최고다 이거지? 서러워 죽겠네. 돈 없는 사람 어디 서러워서 살겠나? 그날 저녁 집. 지금 뭐 하는 거야? 뭐하긴 당신 올 때까지 무릎 꿇고 있었지. 내가 정말 미안해 여보. 몰래 대출받은 것도 미안하고 그동안 무시한 것도 미안해. 내가 뭘 몰라서 그랬어. 야, 갑자기 태도가 싹 바뀌셨네. 되게 소름 돋는다. 내가 정말 미안해서 그래. 내가 미안한 만큼 앞으로 정말 잘해줄게. 장모님께도 정말 잘하고. 그러니까 이혼만은 말자. 우리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잖아. 같이 열심히 살아서 내 집 마련도 하고 아이도 낳아야지. 그러기로 했잖아. 기억나지? 기억이야 나지. 근데 그땐 일말의 사랑이라도 남아있을 때고 지금은 정마저 다 떨어진 상태거든? 당신도 그건 마찬가지잖아. 그러니 나는 고사하고 우리 엄마까지 개무시라지. 그건 정말 몰라서 그랬어. 몰라서? 뭘 몰랐는데? 그야 장모님 재산이 그렇게 큰지 몰라서 그랬지. 그러니까 당신 말대로라면 돈이 많으면 그만큼 대우하는 거고 돈이 없으면 그만큼 무시해도 된다는 거네? 정말 돈이 전부였구나. 아니 그렇게 치면 나도 당신 엄마 엄청 무시할 거 그랬다.
돈이 없는 것도 모자라서 아들 명의로 대출까지밖에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니 억울하네? 나도 대놓고 무시할걸. 그치?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어쨌든 내가 실수했어. 한 번만 기회를 줘. 엄마도 깊이 반성하고 계신데 정식으로 사과도 하실 거고, 그러니까 마음 풀어라. 사과 같은 소리 하네. 사과로 풀어질 것 같았음. 내가 변호사 알아보고 서류 준비하고 그러지도 않았겠지. 난 아쉬울 거 없거든? 애초에 그랬는데 뭐하러 이 관계를 붙잡고 있었나 몰라. 일말의 미련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예 없어. 당신 같은 인간들 수준 떨어져서 상대하고 싶지도 않거든? 그러니까 조용히 이혼하자. 만약 안 그러면 소송 제기하고. 후자가 당신한테 더 불리한 건 알고 있지? 그러니 알아서 잘 선택해봐. 정미야, 제발. 내가 장모님한테 빌까? 그럼 마음이 좀 풀릴 것 같아. 그럼 내가 무슨 짓이든 다 할게. 네가 무슨 짓을 해도 안 풀리고 난 너랑 이혼할 생각만 가정이니까 그렇게 알아. 이 집도 내놨어. 반띵하면 네 빚부터 갚으면 되겠네. 서로 좋다, 야. 난 내 방이고 너는 빚 탕감되고. 이렇게 좋은 줄 알았음 진작 이혼할 거 그랬네. 그럼 다음에 봐. 서류 작성되는 대로 연락하고. 정미야, 어디가? 나랑 얘기 좀 더 해, 정미야! 아이, 그냥 가버리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좀 잘할걸. 장모님 재산이면 진짜 든든하게 살 수 있는데. 내가 왜 여태 장모님 재산을 몰랐지? 그냥 시골에 산다고 무시부터 했네. 내가 왜 그랬을까? 진짜 내가 생각해도 나 왜 이렇게 한심하냐, 이씨. 이틀 후 전화. 여보세요? 정미야, 나야. 그동안 바빴니? 문자 여러 번 보냈는데 전화도 몇 번 하고 집에도 없다 그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모른다. 아줌마가 날 왜 찾아요? 아줌마. 아이, 정미야, 정말 왜 그러니? 진짜 이렇게 끝낼 참이야? 안 그래도 아들한테 들었어. 정말 이혼한다며. 나 때문에 그러는 거라면 내가 사과하마. 사돈한테도 그동안 신뢰가 많았다고 정식으로 사과 드릴 테니까 그러지 말아라. 앞으로는 나도 조심하마. 빚도 내가 알바해서 어떻게든 갚아줄게. 그러니 그만하고 집으로 들어가거라. 그렇게 사과한다고 될 문제였으면 진작 돌이켰겠죠. 근데 아줌마나 아줌마 아들이나 참 사과가 빠르네요. 태도도 금세 돌변하고. 난 이렇게 소름 돋는 인간들이랑 못 살거든요. 도대체 무슨 모습을 보고 믿으라는 건지. 아무튼 난 아줌마 아들이랑 이혼할 거고요. 고로 아줌마랑 이런 연락 주고받을 이유 없거든요. 앞으로 연락 안 받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요. 그럼 이만. 정미야. 예. 아니 벌써 끊는 거야. 이 싸가지 없는 년을 그냥. 어른이 이렇게까지 사과하면 받아줄 줄도 알아야지. 자기 엄마 부자라고 기세등등해진 거 좀 봐. 이런 어떡한 담. 아들이 정미 이년 마음 못 돌리면 나랑도 연 끊는다고 했는데. 그러게 진작 자기 처가 재산이 얼마인지 알아냈으면 될 일 가지고. 지가 못 알아본 걸 왜 내 탓을 하나 몰라. 아무튼 자식이 왼수래니까. 1년 후. 그 뒤로 저는 전 남편과 무사히 이혼을 했어요. 전 남편도 처음에는 이혼 절대 못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제가 변호사 통해서 소송 절차를 밟으려는 걸 보자 합의 이혼을 해주더라고요. 재산분할도 반반으로 하고 깔끔히 끝냈어요. 이혼한 직후에도 전 남편은 계속 접근하더라고요. 전에는 저희 엄마를 챙기지도 않더니 자꾸만 장모님 선물이라면서 뭘 챙겨오더라고요. 이혼할 때는 이혼하더라도 좋은 감정으로 지냈으면 좋겠다는 개소리를 시전하면서요. 속으론 분명 다시 재혼을 해서 우리 엄마 재산을 가질 꽁꽁이겠죠. 그래서 보내준 선물을 다 버리고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하곤 모든 연락처를 차단했어요. 물론 엄마도 마찬가지고요. 다행히 엄마 사는 아파트는 보안시설이 잘 돼 있어서 아무나 못 들어오거든요. 전에 듣기론 전 남편이 엄마 아파트 앞에 몇 번 서성이다가 경비원에 의해 쫓겨났다고도 하더라고요. 참 여러모로 찌질한 인간이에요. 저렇게 돈밖에 모르는 인간하고 연애를 하고 결혼했던 사실이 안 믿기더라고요. 그땐 콩깍지가 쓰여도 단단히 쓰였나 봐요. 이혼 후 저는 엄마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원래는 회사 근처에 오피스텔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엄마가 집도 넓은데 뭐하러 그러냐며 옛날처럼 같이 오손도손 살자고 하셔서 그러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엄마와 같이 사니 얘기도 많이 할 수 있고 추억도 많이 쌓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왜 진작 이런 시간을 못 가졌나 후회도 됐고요.
물론 엄마는 제 나이도 아직 젊은 만큼 다른 좋은 남자를 만나 새 출발하길 바라시지만 전 엄마와 함께 더 많은 추억을 쌓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달엔 휴가를 내고 엄마와 함께 유럽 여행을 가요. 엄마가 그동안 해외여행을 한 번도 안 가보셨거든요. 엄마가 하루라도 더 건강하실 때 구경 많이 시켜드리고 싶더라고요. 저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많이 설레고요. 한편 전 시어머니는 전 남편과 연이 아예 끊긴 모양이더라고요. 저번에 우연히 마트에서 마주친 적이 있는데 저를 붙잡고 자기 아들이랑 연락되냐고, 아들이 자기랑 정말 연을 끊어버렸다고 울더라고요. 그래서 진작에 돈을 좀 모아놓지 그랬냐고 한마디 하고 손을 뿌리치고 나왔어요. 그 뒤로는 어떻게 샀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앞으로 엄마와 함께할 미래만 그려보려고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